네, 오늘 짠 일정 2부로 돌아왔습니다. 소일이나입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작용하지 못했던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지표는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섞여서 나왔었는데요. 좋았던 제조업 지표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장중에 중국 쪽 제조업 지표마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속에 웬걸 500선을 지키나 했던 코스닥은 막판에 반락하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3일 연속 순매수가 그나마 코스피 쪽을 살려줬습니다. 오늘 연기금 빼곤 사실상 기관의 매도가 유가증권 시장에도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역시 순환매였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갔다 올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8로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마감가는 1940을 지켰습니다. 오늘 종가는 1940.30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었죠.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8% 상승하고 7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자동차 통신업종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1,600억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관은 각각 900억 원, 개인은 500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500선이 깨지면서 마감했는데요. 498.98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08% 소폭 하락한 수치인데요. 오늘 코스닥은 501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5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5억 원, 23억 원 매도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전 내린 1,082원 70전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보이고 있고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해오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20전 상승한 1,083원 1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1.7%,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43만 원으로 마쳤고요. 오늘 완성차 업종이 좋았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3%, 1.1% 오름세였습니다. 현대차는 22만 8,500원, 기아차는 6만 2,600원입니다. 포스코와 LG화학은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생명은 1% 가까이 하락했네요. 92,100원, SK하이닉스는 전일 종가 같습니다. 24,400원, 신한지주는 0.8% 조정받았습니다. 34,350원, 현대중공업이 1% 넘게 밀렸네요. 20만 8,50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1.5% 상승했습니다. 26,400원, 파라다이스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9,100원, 다시 19,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7% 하락했고요. 22,250원, 다음은 2% 상승세였지만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1.18% 오르면서 85,900원입니다. 네, CJENM이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인터플렉스가 단연 눈에 띄었죠. 4.5% 급등했습니다. 아이폰5 관련주로 상승했고요. 67,900원입니다. SM이 1.7% 빠지면서 45,5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1%대 흐름 보였던 자동차 관련주 외국인의 매수 속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각각 1.3%, 1.1%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 부품주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0.18% 조정받았습니다. 반면 만도는 2.45% 상승했고 현대위아는 3.5% 밀렸습니다. 건설주가 중동발 플랜트 발주 우려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2% 하락했는데요. 한라건설은 3분기 실적 부진에 또 하락했고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1.4%, 1.5% 빠지면서 현대건설은 67,000원, 대림산업은 77,700원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는 하락했지만 방산주는 상승했습니다. 먼저 방산주는요, 대부분의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휴니드부터 퍼스텍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는 하락했죠. 이화전기부터 좋은 사람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4%에서 6%, 많게는 7%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이폰5 예약 판매 물량이 25만 대에 달한다는 소식에 오늘 아이폰5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인터플렉스는 4.5% 급등했고요. 이라이콤, 삼성전기도 각각 3%, 1.4% 상승했습니다. 또 KT와 SK텔레콤도 각각 1%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엔 정치 테마주 쪽으로 가볼게요. 안철수 테마주가 해단식을 앞두고 상승 보이는가 싶었는데요. 대장주 안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다시 반락했습니다. 안랩은 2.8% 오름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3% 가까이 급등했고요. 써니전자는 24% 급락이 나왔습니다. 솔고바이오와 또 오늘과 내일도 각각 5% 하락했습니다. 네, 옵트론텍이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했습니다. 7% 넘게 급등했고요. 13,500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14,700원에서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죠.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주 소송 제기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87,400원이고요.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회사 맺고 있는 파생상품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그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 87,400원입니다. 네, 더전비즈온이 클라우드 기반 자동 기장 프로그램 슈퍼북이 주목받으면서 오늘 7% 넘게 급등했습니다. 1,900원이었습니다. 네, NHN이 라인이 가입자 7,300만 확보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 내에서 1위 모바일 메시지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시장 성장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오늘 4% 가까이 급등하면서 NHN이 26만 2천 원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가 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4% 상승하면서 2,500원입니다. 네, SM은 연일 약세입니다. 1.7% 오늘 하락하면서 45,500원인데요. 올해와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35% 하향 조정하면서 3분기 실적 악화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오늘장에서 5% 빠지면서 55,600원인데요. 9거래일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계속되는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막판에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상당히 많이 샀네요. 오늘 3일 연속 그냥 찔끔 매수세만 이어간 줄 알았는데 마지막 현물 집계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2,700억 원 이상 유가증권 시장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죠.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실 따지고 보면 악재가 없지 않았는데 추가 상승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들어온 게 인상적이네요. 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연이어서 좀 매수를 하는 가운데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지수대, 그러니까 1940 이상을 전후해서는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쪽에서 이제 출회될 수 있는 차익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950선을 전후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좀 해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 이제 주말에 발표 예정으로 있는 고용 보고서 등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증시를 누르고 있는 악재가 이제 미국 재정절벽 이슈인 만큼 미국 의회 내에서 또 재정절벽 협상이 어떻게 좀 원활히 진행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50을 또 HSBC 집계도 넘어서 굉장히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을 만들게 했었는데 오늘 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역시 50은 넘겠는데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포함해서 내일 전략 짜주세요. 예, 일단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증시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들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수준의 지수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있는 미국 FOMC 회의라든지 또 이제 미국 의회 내에서 재정절벽 이슈가 얼마나 원활히 합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추경 매수보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호재로 꼽아볼 수가 있고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하자. 왜냐하면 이 정도 지수대에선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사고 IT 쪽 좋고 낙폭과대 쪽은 단기로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하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요. 12월 증시 전망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전강 후약이라 하면서 12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 첫 주에 코스피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 미국 재정 절벽 이슈가 좀 크게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은 2000선을 도전하는 흐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 레벨 자체를 단정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재정 절벽이라든지 이제 미 연준에서 내놓을 추가 경기 부양안 같은 이벤트들이 좀 워낙에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전망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온 이슈들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대응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수 레벨이 어느 정도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해외 쪽의 이벤트들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표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아니면은 시장에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추가 호재로 작용하긴 어렵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었죠. 감사합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외국인이 달라졌네요. 지난주 후반부터 특별히 오늘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700억 가량의 상당히 많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측면에서 본다면 1,800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선물의 1,800계약 순매도는 지난주 이틀 동안 6,000계약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던 데 비하면 상당히 좀 소폭인 부분이고요. 따라서 외국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수급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반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이 국가 지자체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투신 금융투자업자들의 전반적인 매도 속에서 역시 든든한 구원투수인 연기금은 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는 또 매도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선물에서조차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계속적인 중장기적 관점은 아주 무난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동향을 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흐름들은 전혀 일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철저히 서로 충돌하는 모습들이 장중 계속 전개가 되었었는데요. 제일 충돌이 많이 발생한 업종은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데 반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기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좀 일정 부분 충돌이 나왔고요.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연기금의 매수세는 이어졌지만 기관의 전반적인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기타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일정 부분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업종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분홍색과 그리고 초록색이 극명히 대비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즉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의 어떤 매수 매도 쪽으로의 방향이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환매에 따른 그 레벨링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특별한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였던 특징주가 있다면 좀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로켓 발사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방산주가 일제히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북한에서 다시 한번 로켓 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방산 관련주 종목들이 서로 엇갈리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초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빅텍, 유니드 같은 게 있을 것인데요. 일단 빅텍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초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신규적으로 새로 형성된 그 테마로 접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진폭이 추가적인 진폭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쉬운 접근은 일반적으로 감각이 좀 없으신 분들은 기술적 접근에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제외를 하시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특징주로 또 꼽아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가스공사의 주가의 흐름들이 별로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추세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일정 기간 조정이 꾸준히 나왔었다가요. 전에 같은 경우는 남이탈리아에서 공동으로 일단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그래서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 에니와 함께 일단 해상광구의 천연 개발, 천연가스를 개발해 놨었거든요. 굉장히 좀 규모가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향후 25년간 생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상승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는요, 이 GK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이번 그 GK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4분기만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분기 드로백, 즉 외화가 수입으로 환전된 금액이요. 벌써 4분기 충분히 이제 1조 원 정도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일의 강세와 오늘의 강세로 유도했다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연말에 해외 외국인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요. 오늘 안철수 전 후보의 그 진심 캠프 해단식이 지금 막 3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소위 문재인 후보를 밀어줄지 등등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5만 원 정도 찍는 것 같더니 안랩은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현재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의 기본적인 수치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첫 번째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짧은 휴식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기적인 반등과 펀더멘탈의 어떤 그 가치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번 그 현재 가격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기간을 두고 본질 가치를 그리고 중기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6만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요 기간을 두고 계속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5만 원 비슷하게 5만 원권까지 일단 단기 반등은 나왔는데 펀더멘탈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기대한다면 지금 던지기보다는 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올 때를 기다려도 좋겠다. 특별히 안랩 중심으로 테마주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과 특징주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2월 첫 거래일 코스피는 한 달 반 만에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끼워 맞추기 시기 될 수도 있겠지만 전차 군단에 같이 좀 힘을 냈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장 필요한 전략을 미리 챙겨드리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함께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전략입니다. 미리 화면부터 보고 올게요. 자, 내일장 주식 사도 좋을까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 전에 종목 선정 기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홍준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보면요. 연말을 감안해서 분할로 사자. 김선윤 대표님은 재정 절벽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일단 반망하자. 그리고 최홍준 과장님은 연기금이 사는 실적이 되는 종목. 그리고 김선윤 대표님은 역시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홍준 과장님은 어머 종목이 지난주와 동일하네요. 삼성 테크윈. 그리고 김선윤 대표님은 디지털 옵틱을 사보자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분할로 사보자라고 하신 최홍준 과장님의 의견도 참 동일하신데 지난주에 제 기억이 맞다면 재정절벽 문제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때마다는 사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연기금도 강조를 아주 수주 전부터 해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온 과정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쉬고 있는 타이밍이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온 흐름들이 저번 주부터 좀 나타난 흐름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 관련 기업 실적들이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사이버 먼데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중간 진폭은 있겠지만 일단 큰 산은 어느 정도 건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상황 지금 장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두 개의 지수가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코스피만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종간의 편차는 좀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도 여전히 9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개 종목에 다 몰빵해서 하는 건 뭐 하지만은 분산해서 지금 접근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다가 지금 1950선 정도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부닥칠 벽이 있다고는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 자금 좀 흐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 흐름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돈이 한국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현금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주식 펀드의 자금도 있지만 글로벌 이제 모든 이제 금융에 대한 자금들이 그동안에는 채권이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로 보면은 지난 이제 매주 이제 집계하는 현황인데 그걸 보게 되면 몇 년 만에 이제 채권이 주로 주식 자금이 채권 자금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현상 이제 2년 전이나 3년 전에도 주가 올라왔을 때 그 밑에 바탕 보게 되면 채권과 주식이 역전되는 현상 속에서 많이 올라왔던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큰 흐름의 변화네요. 큰 흐름 변화이기 네. 때문에 이 흐름 변화 속에서 물론 이제 1, 2주의 단기간에 이제 진폭이 확 커지진 않겠지만은 조금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주간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도 제가 한 1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자금도 아직 집행규모가 휘진 않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달, 10월달에 한국 시장을 제외한 중국,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자금 집행이 많았고 한국 시장의 자금 집행이 적었습니다. 향후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부분, 변동성이 커진다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중국 시장도 지금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쓰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도 뭐 내년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올라갈 거라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진폭을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형 펀드 시장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 시장이 되는 지표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형 펀드로도 이제 한 몇 주간 유출이 됐다가 지난주에 다시 순 유출해서 순 유입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한 11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됐고요. 물론 재정 절벽 관련 이슈들이 물론 계속 이제 타결될 것처럼 얘기를 되다가 또 잠잠해진 상황들인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들은 재정 절벽이 올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전제 깔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긍정적이지만 올해 해결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장에서 여전히 포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동안 뭐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향도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제 3분기에 기업 이익 하향도가 커진 상황에서 4분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4분기에도 여전히 기업 이익들이
정도가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반까지 기업이 계속 올라가다가 3, 4분기 계속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뭐 글로벌 주식형 시장이 이제 침체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단계가 아직 확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 지금 기업 일이나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퍼 수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한 2, 3분기 정도가 한 이제 분기로 봤을 때 한 두세 분기 정도가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돌아서는 흐름들이 연출됐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해서 보셔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은 지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업 이익도 이제 4분기에도 추가적인 하향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한 그 정도에서는 멈출 것 같은 기대. 좋습니다. 1950에서 충분히 올라왔지 않느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분할해서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수급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자, 그렇지만 김선윤 대표님은 잠깐 여기서 좀 쉬고 가자. 관망을. 관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코스피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네.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이제 보시면 차트를 확대해 드릴 텐데 지금 이제 11월 16일 날 이제 종가로 한 1860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1940포인트까지 딱 도달했습니다. 이제 딱 61선 부근에 정확하게 지금 딱 걸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상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이 뭐 국가를 중심으로 나오긴 했지만서도 투신권도 소폭의 지금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도와주고 있지만서도 한번 주가의 하락이 아닌 정체를 한번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오늘 2,700억 이상 지금 매수를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아주 그냥 단비가 내리는데 긍정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아직은 강하다는 거.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타를 즐겨치는 우리 국가 지자체 중에서 좀 많이 매도세가 좀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기금이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투신권이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다시 한번 조금 나와주고 있다는 게 한번 지수 자체를 1940포인트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단기 저항권으로 좀 판단이 되고 또 매물대가 한 1930포인트, 40포인트 좀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쯤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역시 조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가 저항선에 걸려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제가 또 보는 이제 관망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오바마와 이제 공화당의 일단은 기싸움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1조 6천억 달러의 증세랑 또 500억 달러의 추가 이제 부양책을 내놓은 상태인데 공화당에서는 단칼에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게 네. 조금 당분간의 이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좀 난항으로 지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 자체는 쉽게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 가운데는 뭐 크리스마스 전에 오바마가 얘기했던 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서도 아직은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미국 쪽의 지표들 자체, 특히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의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증시 자체가 우상향하는 쪽이 아닌 그냥 1930포인트, 40포인트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되 일단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슈로서 조금이나마 나와줄 때 특히 6일 날 다시 한번 그 하원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줄 텐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또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냐 두고서 한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주식을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전량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을 좀 연말까지 높이는가 두 가지 갈래길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번 주 한 주간 그래도 최소한더러 6일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신 이후에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어떻게든 변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해서 6일까지 미국 하원의 이제 3차 레임덕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시고요. 아직은 뭐 시장이 빠진다 간다라기보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최원종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 연기금이 사는 정말 뭐 천억 이렇게 사면서
뭘 샀는지 참 궁금해요. 지금 최근 이제 연기금 흐름 제가 매수 패턴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 종목들 조금씩 네. 사모은 전략 말씀드렸고요. 이미 사놓은 종목들 어느 사다 정도 팔았다. 사다 팔았다 네. 하면서 거래를 올리는 현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보면은 이제 연기금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적은 거래량 갖고 많이 이제 매매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 컴투스랑 게임빌 같은 게임주인데요. 게임주들은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좀 조정 양상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게임주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컴투스라는 게임빌이 그동안에 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출렁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왔을 때 좀 매도 전략 취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기금들이 이제 매매 패턴 말씀드렸을 때 연기금들도 이제 마냥 사지는 않기 때문에 연기 매매 패턴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안 올라왔던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이제 한 4월 정도 꾸준히 매수를 했다가 한 2, 3일 정도 매도를 합니다. 흐름이 꺾이지 않은 주식으로 바닥을 이제 저가를 받친 종목들의 경우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사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 매매 전략이 이런 흐름으로 좀 간다.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꾸준히 계속 사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샀던 업종들 그리고 상승폭이 크다고 하면은 그런 업종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서 주춤한 사이에 다른 종목 위주로 지금 편차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국가지자체 매매 동향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다음 주에 뭐 옵션 만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연기금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투신권도 이제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투신권 매물도 발생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미 많이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분 범위에서 박스권도 움직인다고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펀드나 이런 부분도 들어온 부분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차별적인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예. 저번주 흐름이 이제 IT주 지금 흐름들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 꺾였다는 측면들이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IT 이제 종목에서 많이 치우쳤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대응하는데 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매매를 추구하는 연기금 특성상 충분히 들어올 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제 주가 상승폭을 이제 종합주가치를 받쳐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는 외국인 매수도 중요하지만 기관 매수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국가지자체가 얼마만큼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흐름들 그런 좀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지난주에도요, 이제 IT 쪽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쪽 말고 IT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좀 확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진짜로 낙폭과대주들이 막 정말 대놓고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예, 낙폭 과대주를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뭐 조선 관련주라든지 이제 화학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단기 낙폭 과대형 관등으로 보고 있고 추세적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지금 이제 IT 주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서브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들에 보면 이제 IT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지만 뭐 보안업체라든지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업종으로 IT 서브로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업종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로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단기 단순히 낙폭 과대해서 올라왔던 업종들은 이제 저가를 안 깨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낙폭과대 쪽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IT 쪽에서 조금 확장한 보안이라든가 장비 이쪽 관련주로 관심을 조금 확대해 보십시오. IT 말고 딴 거 뭐 찾지 마시고 IT 관련된 게 뭐 없을까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은 관망하자라고 하셨지만 사실 네. 재정 절벽 이렇게 이슈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스탠스셨었잖아요. 지금 조금 그렇죠. 지켜보자는 건데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시면. 저도 일단 매수 스탠스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은 좀 단기적인 이제 단기적으로, 관망이 좀 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지만서도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과 똑같이 일단 IT주 관련주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해법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도 수익 실현도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IT주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코스닥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별주 위주의 종목이 제가 상승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5월달 들어서 한번 바닥권을 찍고서 한번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7월달에 또 바닥권을 찍어줬고 그 다음 다시 11월달, 12월달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고서 차트 자체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지금 그래프를 지금 보여줄 단계가 저는 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이 조금만 좀 안정이 되는 장이 좀 되는 장으로 좀만 바뀌어준다면은 지금 이 저점 부분을 확인하고서 지금 다시 한번 500포인트 돌파를 지금 시도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IT 관련주들과 또 더불어서 실적주 위주의 종목들이 한번 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게임주들의 흐름 자체는 좀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타주와 더불어 맞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수 자체의 흐름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중국 제조업 지표들이 다시 한번 또 좋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들은 단지 그냥 단기적인 샌디의 영향이라는 점까지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실적주 위주의 개별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도 특히 삼성이나 이제 LG 관련주들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또 애플이 또 국내에 이제 또 7일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폰 5를 그와 관련주들도 또 재밌는 또 수익을 더 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무조건적으로 IT 관련주들과 산타렐리 관련주들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좀 편입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IT 혹은 이제 IT를 넓게는 포함한 실적주 위주의 투자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자, 최영중 과장님께 제가 그래서 뭘 살까요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전에 잠깐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요. 제가 전에 드린 바대로 나로호는 일단 내년에 발사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단식 관련해서 안철수 전 후보는요, 오늘 해단,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선의 이 정치 구도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면서 조금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낸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또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들어온 속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최영중 과장님,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까요? 예, 오늘도 똑같이 제가 삼성 테크엔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목. 예, 제가 삼성 테크 갖고 나왔던 이유가 이제 한 30일 날 이제 항공우주 이제 입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2월 한 17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주가가 들어올 수 부분 감안했을 때 조금 차트를 받쳐주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조금 매매 동향을 일단 한번 보게 되시면 지금 제가 이제 종목 흐름 봤을 때 연기금 매매 패턴이나 이런 패턴을 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이 이제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금요일 날도 매수 들어왔지만 최근에 한 10일 정도 보게 되면 좀 매도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보시면 안 되시고 그 앞쪽의 흐름 보게 되면 연기금들이 6만 원 중반대, 초반대 매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라든지 그러면 감안해서 매수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매각 일정이나 그러면 지연되는 바람에 빠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빠지는 동안에는 이제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도 그 삼성 그룹 내에서 구조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좀 신규 매수도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목표가를 64,000원에서 한 65,000원 정도로 조금 올려드렸었는데 주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일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벽은 60일선과 이제 20일선이 부닥치는 한 65,000원 선, 한 주봉상으로 60일선이 좀 부닥치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상으로는 그 위쪽으로는 매물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모습. 이제 연기금들이 이제 많이 올리는 종목들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빠지는 업종 중에서 저가를 받치면서 자기들이 빠졌던 업종들 이제 사고팔고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씩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은 올해 꾸준히 계속 매수하셔서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삼성테크인 지금 신규 매수 또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뿐만 아니라 한 개 정보도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 LG 상사 같은 경우도 조금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 상사. 왜냐하면 예전에 석탄 관련 기업으로 인해서 이제 석탄 실적들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 과거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7월달, 이제 8월달 이후에 조금씩 돌아서는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 상사도 추가적으로 매수한 시점. 아직까지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 흐름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다, 이제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빠졌던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연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얼마인지 한 차례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바이오 종목을 접근하시라고 하시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말고는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업종 중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들어 접근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테크인, LG상사 두 개 종목 다 관심을 갖고 보시되 신규 매수하시기에 지금 저가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종목
종목들은 삼성 테크윈을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삼성 테크윈이 지분을 들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의 본입찰이 한 2주 정도 미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달 한 17일? 예. 그 정도. 예,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하고 어떻게 좀. 왜냐하면 삼성 테크윈 이제 관련 그 지분들이 이제 삼성 테크윈이 한국 항공우주에 갖고 있는 지분이 10%입니다. 네. 예전에 LG 상사도 이제 자기는 자회사긴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고 나서 올랐던 측면들이 있듯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게 매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결이 된다고 하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꾸 연기되고 예. 하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건데. 예, 만약에 연기가 계속 또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이 가셔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흐름을 보게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그동안에 이제 삼성 테크윈이 삼성그룹 내 자회사긴 하지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만일에 있다면 턴어라운드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테크윈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테크윈을 다시금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시면서 재추천을 해주셨던 최용종 과장님의 얘기였습니다. 자, 한편 김선윤 대표님 뭘 살까요?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스마트 기기 쪽 아닙니까? 그렇죠. 네, 디지털 네. 옵틱. 제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 게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가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상승할 거로 말씀드렸는데 자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2에 보시면은 자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지금 납품하는 업체예요. 삼성 측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후방용 카메라도 역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갤럭시 S4가 언제 나올 예상이 되고 있냐면은 자, 내년 2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 S4는 카메라 모듈 화소 자체가 130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옵틱 측에서 거의 지금 납품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실적을 제외하고서라도 내년 실적 역시 올해보다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격도 800만 화소보다는 당연히 1300만 화소가 단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지금 현 가격 그 디지털 옵틱 가격은 굉장히 좀 싼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가치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좀 수치를 갖고 나왔는데, 네. 자, 2011년 같은 경우는 퍼가 11.3이었고, ROE 같은 경우가 33, 그리고 EPS가 1,490원이었습니다. 보통 퍼를 10 정도 잡으면 14,900원이 이제 작년에 적정 주가였는데 이 종목은 올해 7월에 상장을 해서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자리 잡히진 않았는데 올해 예상 실적으로 해서 퍼가 지금 7.6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돼 있는 거고 그 EPS가 그래서 1,857원이 지금 계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지금 4분기 실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산한 거지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이라는 그 보고서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EPS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EPS가 지금 1,9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PER 10만 줘도 퍼 10만 줘도 가격대가 19,000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가 지금 16,6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올해 실적만 가지고도 나오는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내년까지 한다면은 PER 자체가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5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은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일단은 눈 감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예. 차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옵틱 일단은 최대 삼성 갤럭시 S4의 납품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2에다가 800만 원선을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12월 7일 날 아이폰 5가 또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에 못지않은 또 실적주로서 한번 또 눈에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2월에 특히 올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아이폰 5는 이제 한 수 저물어버리고 다시 한번 갤럭시 S4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논쟁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산타랠리 맞이해서 가장 많이 팔릴 그런 핸드폰 중에 하나가 또 뭐 아이폰이 그중에 포함되지면서도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2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한번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올 것이라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7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주가가 한번 한 16,000원까지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일단 상장 효과였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자리를 찾은 이후에 단계적인 지금 상승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차트는 역시나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운 모습은 뭐냐? 만약에 이 종목이 좀 확대를 해볼까요? 21선에 한번 걸치고 나서 상승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전에도 이제 두 번 연속 그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서도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은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그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 정확하게 눈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60일선이 아니고 11선을 타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면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장기, 단기 목표가만 좀. 네, 저희 단기적으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가 지금 17,350원이기 때문에 저는 18,000원을 단기적으로 잡아드리고 조금 이제 길게 내년도 갤럭시 S4까지 기대하실 분들이라면 한 2만 원 정도까지나 정도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었던 루멘스도 이어서 AS를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 21선을 깼다가 오늘 겨우 반등했네요. 네, 혹시 누가 팔았는지. 루멘스가 기관들이 좀 많이 던졌어요. 지금 며칠 연속 기관들이 지금 물량을 던져줬는데 기관들이 지금 5일 연속 기관의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연기금과 금융투자에서 방어를 해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모양인데 네. 루멘스가 지금 손절가를 제가 얼마 잡아드렸었냐면은 7,100원을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절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일단 워낙에 4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삼성 LED TV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산타렐리 때 가전제품 중에서 네. 당연히 LED TV 분야는 확실하게 매출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린 것. 특히 기관들도 제가 보건데 절대적으로 21선을 깨고서는 절대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이 또 들어온 부분이 확인이 되고 네.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무 내일부터나 이번 주 초쯤부터 해서 꾸준하게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홀딩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히 오늘 연기금을 다시 매수를 해주었는데요. 루멘스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디지털 옵틱과 오늘은 삼성 테크윈을 추천받아 보았습니다. 펌에서 내일장 전략 다시 종합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내일장 2부도 마칩니다. 오늘 밤 미국 쪽 나오는 지표라든가 결과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